그 수천 번, 뭐 10만 아이템에 대해서 공급업체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 공급업체가 어디 업체 어디에 있고, 뭐 요새는 이제 한국에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로 해서 이게 SCM 아닙니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전체 세계에서 가장, 결국은 우리가 부품을 산다고 할 때는 어떤 부품 사야 돼요? 가장 싸고 가장 품질 좋은 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납기 잘 지키는 거. 그리고 QCD 아닙니까? 예? 품질 좋고 코스트니까 가격도 싸고 납기 딜리버리 잘 지키는 거. 그래서 이제 공급업체 탄생이 되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견적서 내라. 제안서를 요청을 하고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해가지고 이제 실행하는 게 일반적인 조직구매자의 신규 구매 과정입니다. 구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의 유형은 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계기가 있고 하나는 외부적인 계기가 있는데, 내부적인 계기는 현상 유지가 어려운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재고가 감소한다거나 기계가 노후화가 되는 것도 하나 이해가 될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뭐 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 설정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더 올리게 한다든가, 또 수익률을 갖다 획기적으로 향상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할 수도 있겠죠. 외부적인 계기는 비인적 커뮤니케이션인 경우도 있고 인적 커뮤니케이션인 경우도 있는데, 비인적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직접 만나는 거 아니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한다거나, 요새는 뭐 박람회 같은 게 많으니까 그런 박람회에 참가한다거나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인적 커뮤니케이션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급업체 영업사원한테 제안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매 과정입니다. 아까 우리가 구매의 결정이 두 번째 단계인데 구매를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구매의 시급성과 당위성의 관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예산도 확보 있어야 이제 가능한 거다. 제품 특성의 기술입니다. 뭐 제품 명세서, 스펙이에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지 내가. 스펙, 시방 뭐 그런 말 하는데 그 설명서의 작성, 또 구매 수량을 몇 개로 할 거냐, 구매 시기는 언제 할 거냐. 이 구매 시기를 지나치게 필요한 시점보다 빨리 내가 사게 되면 오랫동안 창고에서 묵혀서 어때요? 뭐 노후화되는 거죠. 그렇죠? 돈도 빨리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페인트를 구매한다고 하면 페인트는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창고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라, 창고도 무슨 그냥 창고가 아니고 무슨 창고예요? 반드시 그런 인화성, 페인트는 인화성 물건이니까, 인화성이니까 위험물 창고에 보관해야 돼요. 위험물 창고에. 여러분들 페인트 한 6개월이나 1년씩 넘으면 어떻게 돼요? 페인트 굳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쓰기 직전에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미리미리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구매 시기 결정 중요한 거다. 제품 명세서에는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크기, 무게, 안전도, 내구성, 디자인, 포장 이런 것들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제품 명세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 공급업체가 작성하거나 혹은 외부 컨설팅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업체 탐색입니다. 우리가 협회에서 발간하는 여러 가지 주소록을 본다거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본다거나, 또는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거나, 또 해당 산업에 관련된 전기 간행물을 본다거나, 뭐 박람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원천을 통해서 공급업체 리스트를 확보하는데, 일반적인 기업이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대부분 이 리스트를 잘 확보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놓죠. 담당자가 누구고, 전화는 어떻고, 이 회사는 뭘 잘하고 이런 것들 정리해 놓죠. 제안서 요청 수령입니다. 제안 요청서는 제품 명세서를 기반으로 작성하게 되고, 공급업체는 제안서와 더불어 입찰 견적서, 아까 비딩이라고 하는 건데 입찰 견적서를 준다. 우리가 건물 같은 거 질 때도 입찰을 해요. 건물 같은 거 어떻게 입찰합니까? 그래서 경상관을 짓는다. 그러면 뭐 31년 전에 건물을 질 때 뭐가 나오겠어요? 설계도가 나오죠. 설계도를 보여주고 입찰을 하라 그래. 건물을 얼마에 지켰는가. 그러면 되게 내가 그동안에 학교 관여해 보면은 설계 단가가 100억이라고 하면 건물을 얼마 주면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되게 70%면 짓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계 단가가 100억이면 70억만 나한테 주면 내가 건물 짓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거 할 때는요, 그 정해놓은 가격에 가장 근접한 사람을 줘요. 낮으면 안 줘요. 낮으면, 너무 낮으면. 왜 안 줄까? 낮으면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높으면 손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정해놓은 어떤 그 설계 단가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가격에 가장 근접한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너무 작게 써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입찰 방식도 있고요. 요새는 또 한 가지는 그냥 컴퓨터에서 랜덤 추천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랜덤으로 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가격을 정해주는 거. 구매 과정입니다. 우리가 제안에 대한 평가와 공급업체의 선정인데 되게 우리가 평가 기준하고 평가 항목, 평가 가중치 이런 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미리 결정한다 했는데 가중치는 복잡한 제품 경우에 어떤 품질을 되게 많이 고려하게 되고 또 과거 실적 같은 걸 고려하게 되지만 반면에 표준화된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많이 보거나 AS 같은 걸 잘해주는지를 많이 봅니다. 유통업체나 GT를 추구하는 제조업체의 경우는 GT 뭔가 알죠? 소시장 배웠죠? Just in time, Just in time 우리가 공급망 관리 시간에 배웠어요. 유통업체나 GT를 추구하는 제조업체는 납기 준수 능력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주문 수량에 대한 변경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시해서 대개 우리 구매 과정 공급업체 선정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그 책임을 갖다가 서로 나눈다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급업체 평가 항목에는 제품 관련 요인, 납품 관련 요인, 기술 공정 관련 요인, 경영 관련 요인인데 여기 나와 있는 평가 항목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다 이런 게 관련되는 거예요. 제품 관련은 공급 가격 중요하죠. 제품 관련 총 비용, 품질 다 중요하죠. AS 용이성 있느냐 이런 거 보죠. 납품 관련 요인은 생산 능력, 납품 소요 시간, 납기 준수 능력 이런 게 있느냐. 기술 공정 관련 요인, 기술 수준이 어떠냐. 제품 개선이나 신제품 개발 능력이 있느냐. 경영 관련 요인은 뭐 일반적인 그 회사의 인지도, 평판도, 지명도 이런 거 보는 거.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으냐, 과거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뭐 과거 아무리 잘하더라도 현재 잘하더라도 과거 실적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믿음을 못 주는 거니까 실적이 나쁘면 안 주는 거죠. 그다음에 대금 결제 방식이 편리하냐. 요새는 뭐 상당히 이제 뭐 온라인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대금 결제 방식이 편리할수록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실행력 평가입니다. 주문 내용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업체 성과를 평가한다. 그래서 사용자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대개 유통업체의 경우는 판매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